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는데 몰랐었는데, 이거 영상을 볼 때 거기 설정에 들어가면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배나 1.75배 정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봐도 제가 뭐 말이 느렸는지 하여튼 뭐 알아듣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방금 전 한 2시간 됐습니까? 오늘 오전에 퀀타스 CEO 알란 조이스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계약으로는 2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고 더 실추시킬 수도 있다 판단하여서 전격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원래 후임으로 정해져 있던 바네사 허드슨이 이제 CEO 자리를 맡게 됩니다. 퀀타스에 22년 근무한 알란 조이스는 CEO로서 근무한 것도 15년이나 됩니다. 근무하면서 나름 성과도 거두었지만 심심하면 땅콩 하나 먹지 않고도 전 국민이 알만한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ACCC가 이미 취소된 비행편의 티켓을 무려 8,000장이나 팔아먹는 그런 사기 행각을 찾아내기도 하였고, 역대급 영업 실적 속에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가에서 받아갔던 9억 불 상당의 조키퍼 수당 뱉어내라, 못 뱉어낸다, 이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도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카타르 항공이 호주 시장이 더 확대하겠다 신청을 했더니 확 잘라버려서 쉴드 쳐주는 동안에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 개헌 찬성하는 스티커를 비행기에 갖다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 잡스티커 받아먹을 당시에 제가 참 기절초풍하겠는데, 수백 명 직원을 그냥 잘라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래서 아웃소싱으로 주었던 그 승객들 그 진가방 관리하는 업체가 연일 분실을 하고 파손하고 엉뚱한 데 보내고 이런 사고를 저도 그냥 나 몰라라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 되는 비행기는 잘 띄우지 않는다, 이런 컨셉이 있어서 실컷 예약해 놨는데 취소는 밥 먹듯이 하고 그래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간만에 여행을 계획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고통을 선사하였고,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쌓인 퀀타스 크레딧 그거 사용하는 고객들은 예약 후순위로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미 예약을 했는데 우리 돈 받고 예약 받아야 되니까 크레딧으로 예약한 니들을 취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고객 관리 그딴 거. 그래도 누군가가 알란이 아니었으면 지금 퀀타스가 안 망하고 이렇게 잘 날아댕길까? 그러니까 잘했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핵심을 잃은 기업은 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니까, 결국 저보로 알란 조이스를 한번 칭찬해 봐라 이렇게 한다면, 핵심을 잃었지만 다른 수를 써서 회사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 그건 칭찬한다. 또 다른 짓을 해서 돈벌이 한다고 핵심 같은 거는 아예 무시한 그 무지막지함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그리고 요번 건 진짜 칭찬입니다. 뭐라 하니까 그동안 지켰던 자리에서 2개월이나 먼저 쓱 그냥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결단, 그거 진짜 칭찬한다. 요 정도. 한편 그 역대급 보너스 지급일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걸 받게 되는지 안 받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해서 연방의회에서는 카타르 항공의 증편을 막는 결정을 한 정부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퀀타스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쉴드를 쳐줬냐, 이런 게 대체적 질문이고,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런 겁니다. 여전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디언지에서 1151명을 상대로 실시한 보이스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찬성 선거운동 하면서 함께 국민투표 일자를 발표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했었죠. 그런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반대는 48%, 그리고 지난달에 47%에서 1% 올라갔고, 반대로 찬성을 하는 입장은 지난달 43%에서 42%로 역시 1%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10% 정도라고 하니까 반대나 찬성의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반대 의사 밝힌 사람들 중에 절대로 반대, 죽어도 반대, 무조건 반대 이런 사람이 41%.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죽어도 반대 뭐 이거고,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에서 절대로 찬성 뭐 이거는 30%라서 지금 그냥 훅 봐서는 개헌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 보이스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적이 있는 피터 더튼, 지금 연방의회 야당 대표죠. 피터 더튼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실패하면 자신이 새로운 개헌안을 제출하여서 호주 원주민의 역사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이렇게 찬성 입장의 유권자들을 꼬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권익을 무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번 개헌안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면이 있으니 되려 역효과도 나오고 사회가 둘로 쪼개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피터 더튼의 전략은 요걸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찬성을 하고 싶은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한테 요거 절차적으로 좀 잘못된 거 있으니까 내가 요거 요번에 반대하면 다음에 제대로 해서 올릴게, 요렇게 이제 반대로 꼬시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개헌에 실패하게 되면 현 수상 안소니 알바니지는 정치에서 완전 은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더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정치인인가 아직도 군인인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참 요수를 던졌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뭐 요즘 물가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요즘 물가 상황에서 사는 것이 좀 편하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살기에 불편함이 없다 뭐 이런 응답이 52%였고, 지금 고생 중이다 아니면 고생이 진짜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응답이 48%, 요랬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이게 완전 뒤집혀졌습니다. 이번에 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개고생 중이다, 완전 환장하겠다, 이게 54%로 확 올라갔고, 불편함이 딱히 없다 뭐 이런 게 46%로 훅 떨어져서 완전히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배낭여행객들이 호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1만 1000건이 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같은 기간에 2만 3000건 정도였던 거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봉인되었던 것이 팬데믹 종료와 함께 본물이 빠방 터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더 많은 숫자가 호주에서 놀기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들어오면 이렇게 비자 기간 딱 맞춰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무엇보다 일자리를 그만큼 줄 수 있느냐, 그 일자리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문제겠죠. 그래서 지방 지역에 많이 있는 수학기 시즌에 있는 일자리들, 그리고 또 식음료 적객 일자리들 뭐 이런 거는 인력이 모자라서 뭐 난리였다고 했으니까 어찌 잘 됐겠다 싶었는데, 지방 지역 경우는 이미 뭐 인력이 너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전에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서 생각보다 일자리가 적다고 하고,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식음료 일자리요, 그런 일자리는 뭐 일자리 둘째치고 숙소를 못 구해. 기사를 읽어보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간다는 퀸슬랜드, 그 중에서도 브리스베인 시내에 있는, 예전에 이런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잠시 묵었던 호스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숙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호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다고 해봐야 혈압 오르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 기간 동안 1년이라도 호주에 있으면서 좀 다른 세상 보고 뭐 느끼는 것도 좀 다를 것이고 이러고 있다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1년 내에 혹시 압니까? 이게 바뀔지? RSPCA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한국말로 하면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요새 뭐 발음이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면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요즘 좀 잘 돼. 하여튼 RSPC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을 주인으로부터 구조하여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러 가요. 뭔 신고가 들어가서. 근데 갔더니 진짜 이거 동물 학대를 해. 그럼 이거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증가하고 있다. RSPCA 빅토리아주가 지난 회계 연도에 실시했던 동물 학대 조사 10,000건 중에 그 혐의가 입증되어서 이렇게 동물을 압수한 경우가 2,55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가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동물 학대 건수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물 학대 혐의 중에 가장 많은 학대는 이 애들한테 음식과 물, 뭐 잠자리 이런 걸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청결한 주거를 확보해 주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물가가 비싸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더 자주 목격된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아픈 애들 제대로 된 치료도 못 해주는 경우도 진짜 많았다고 합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맞이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긴 새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데리고 들어온 경우도 많아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잔인한 소식은 RSPCA가 이렇게 반려동물을 압수해서 데리고 오면 이제 뭐 자기들 센터에서 거주를 마련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또 뭐 새로운 주인도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압수된 지역은 멜튼으로 260마리, 그 다음이 깁슬랜드의 라트로브 지역 116마리, 그 다음이 저쪽 서쪽에 아라랏 81마리 이렇게 압수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질롱으로 550건이나 신고되었었고, 그 다음이 KC 지역이 508건, 휴움이 414건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동물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좋아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는 루나라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잘 몰라서 밥을 좀 자주 줬더니, 양 밥 줬더니 살이 많이 쪘다고. 내가 봐서는 살찐 것도 아닌데, 하여튼 큰딸애가 가끔 집에 와서 루나 보면, 루나 왜 이렇게 살쪘어요? 밥 좀 많이 주지 마세요. 뭐 그래. 아니, 요즘 루나는 아빠와 함께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뉴스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뉴스는 퀀타스 CEO 알란 조이스가 오늘 아침에 그냥 2개월 냅두고 잘렸다. 보이스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NO 반대 의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들어오는 배낭여행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RSPCA가 데리고 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또 늘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